안녕하세요. 추억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우리 인류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큰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뇌의 기능도 발달하면서 이 발전이 거듭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다시 이 두 손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장 이 한쪽 손이라도 쓰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우울감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주인공은 이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가 된 기업가입니다. 그 근성을 군대에서 배웠다는 오늘 주인공의 군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조서환입니다. 1978년 육군 3사관학교 15기로 임관을 해서 사실 얼마 군생활을 못하고 수리탄 폭발 사고로 손을 잃고 바로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오른손이 그 네. 의수인 거죠? 네, 이순이 의수입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 이 수류탄이 이렇게 터져 버리게 된 건가요? 이렇게 원불량 상태라서 그냥 완벽히 이렇게 제대로 던진 상태에서 네. 터져가지고 그래도 정말 천우신조한 게 네. 지금 보다시피 얼굴에는 하나도 파편이 안 들어가고 네. 손은 잃고 등은 뭐 거의 벌집이 되다시피 하고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게 아이고. 철모, 파이바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철모를 뚫고 파이바를 뚫고 큰 것만 24개를 꺼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다 살아나셨네요. 네, 1초만 늦게 올리면 산산조각 날 뻔했죠. 네, 자 본격적인 추억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어린 시절의 조서환 어떤 아이였을까요? 아버지는 계속 장군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시 나는 장군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꿈이 그냥 쭉 장군으로 네.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네. 성격이 아마 명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은 어린아이였을 것 같은데 어릴 적에는 뭐랄까요,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한 그런 아이였나 봐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요. 네. 또 의협심이 강했던 걸로 그 어른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또 고등학교 때도 또 학생회장을 좀 하고 네. 네, 늘 리더십이 앞장서셨네요. 그런 식으로 컸죠. 네. 형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엄청 진짜 힘들게 자랐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아이고. 제가 나중에 영문과 가지고 우리 어머니 별명을 붙였는데 네. 휴먼 프로덕션 머신이다. 프로덕션. 왜 애를 하도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 다 살아계신 거죠? 2명이 어려서 죽고 8명이 살아남았는데 몇째세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5번째. 장군의 꿈을 갖고 있다가 육사를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고3 때 네.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좀 놀았어요. 그래가 육사를 떨어졌어요. 뭐 하고 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춤추고? 춤도 췄지만 네. 좀 뭐라 그럴까 어디 무슨 행사면 학생 대표로 다 참석을 하고
네. 고3 때 공부에 집중을 못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육사를 떨어지고 그 군인 되는 건 똑같고 장교 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삼사라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삼사가 있는 줄 그때 알고 지원해서 이제 갔죠. 네. 근데 이제 육군 소위로 인관이 되니까 아 이거 육사하고 삼사하고는 느낌이 그래요. 차이가 많구나. 그러니까 육사하고 삼사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사는 4년제 학사고요. 삼사는 우리 때는 지금은 네. 안 그런데 아. 2년제 전문대 졸업한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관 육군 소위로 같이 인관은 해서 현재 부임 받지만 네. 이제 멘탈이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육사는 엘리트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하 이거 이들과 경쟁하려면 정말 두세 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네. 또 공부도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야간을 해도 대학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삼사관학교 생활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삼사관학교는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4년 동안 훈련받을 걸 2년에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또 힘들겠네요. 그럼요. 아주 그 영어로 비스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짐승 같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겨울에 네. 그 얼음이 얼어 있는 연못을 깨고 들어가요. 오. 오히려 들어갔을 때는 네. 안 추워요. 근데 나오면은 네. 이 몸에 네. 살얼음이 그냥 얼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네. 감기가 안 걸린다는 거죠. 동상이 아니라 동상? 감기조차도 안 아, 걸려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아.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이제 복귀해 놓은 거예요. 아주 지독 훈련, 지옥 훈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생각해 보면 그 훈련이 엄청 인생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얘기인데. 그땐 힘들었지만. 그때는 뭐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참으로 소중한 체험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생활하시다가 소위로 임관 하셨잖아요. 네. 소위로 임관하는 날 어떠셨나요? 기분이? 또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했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남도 청양 그 칠갑산 산골짜기 밑에서는 플랜카드 막 붙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장교가 단군일에 최초로 나왔대요. 우와. 우리 동네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주기도 했죠. 마을 잔치 열렸겠어요. 장교라는 네. 것만 알지 뭐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네. 소대장 시절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어떤 가장 지금 생각해도 인상적인 그런 추억이 있다면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제가 삼사를 나왔잖아요. 네. 삼사 15기. 네. 가보니까 육사도 있고 ROTC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들과 경쟁하려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병사들 그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병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네. 상관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병사들 보쳤을 때 네. 커피부터 들고 전령과 함께 이렇게 가서 네. 커피도 따라주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네.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럼요. 혼자 외롭게 이렇게 보초서는 사람한테 소대장이 나타나서 커피 따라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요. 네. 그 대대장이 저놈은 정말 똑소이다. 그래가지고 저들어 네. 대대에서 가장 똑똑한 소위, 똑소이, 조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인정 너무 받으려고 애쓴 것도 운명을 또 갈라놓아요. 네. 그때 그 제가 투입될 수류탄 사고 네. 날 때 네. 제가 투입될 게 아니고 ROT 16기 장교가 투입될 때인데 네. 똑소이 보내 그래고 똑소이가 나가가지고 그래 대신 희생이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참 참 정말 인생 묘하죠. 인생의 반전이 정말 계속 거듭되네요.
그럼 사고는 임관하시고 얼마 만에 난 거죠? 불과 뭐 한 4개월. 예. 그러니까 꽃도 피워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눈을 병원에서 떠보니까 네, 네. 눈을 딱 떴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며칠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몇 시간 지났는지 모르지만 온몸이 네, 네. 이 눈, 코, 입만 빼놓고 다 붕대로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첫 번째 느낀 건 인생 끝났다. 답이 없다. 이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네, 네. 또 아버지가 막 울면서 들어오시는데 난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어 평생.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 아버지가 늘 장군감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그럼요. 아휴, 그거는 뭐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뭐 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시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위로를 했죠 아버지를. 아버지를 위로하셨어요? 왜냐면 불쌍해 보이더라고 아버지가 나보다도. 그래서 아버지 한 손이 있고 살아 있으니 저는 다시 일어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네. 그 옆에 있던 간호장교들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세상에 이런 강인한 정신력의 육군 소위가 참으로 아깝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네. 그 간호장교들이 참 잘해줬어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요? 그게 이제 여자친구? 네. 아, 그때 그러니까 연애 중이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일반으로 만났어요. 네. 근데 공부를 참 잘하더라고요. 오. 또 제일 예쁘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저런 애를 아내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 어린 나이에 부인감으로 점 찍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변하더라고 한 번도. 와, 첫사랑이네요. 첫사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육군 소위로 인관하기 직전에 네. 이제 고백을 하고 사귀기로 결심을 했는데 네, 네. 육군 소위로 인관됐으니 1년만 달면은 중위를 달아요. 네. 그러면은 생활이 충분히 되니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네. 그런데 팔을 이렇게 팔을 잃어버린 잃게 거예요.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온몸 미라처럼 붕대 뚫뚫뚫뚫 감아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락을 못 하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파편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제 보고 싶다라고.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저는 온몸 붕대 뚱뚱 간 네. 것인가 못하고 네, 네. 이제 형한테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픈 줄 알고 병원을 온 거예요. 네. 얼마나 왔는데 놀랐을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충격이 컸던 거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망부석이 돼버려요. 한 30분 정도 침묵이 흐르자 네. 장규병실 사람들이 다 나가주더라고요. 그 나가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제가 가슴 속에 묻고 싶었던 얘기를 용기 내서 물어봐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확인에 대해서 할 것 같아서 아직도 사랑해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까지 한마디 않고 있던 이 사람은 몸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고개를 앞으로 2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굉장히 힘이 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한 번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2손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된 거고 네, 네.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미래에 어떻게 살까 이것도 두려움이 없었고 너만 있으면 돼.
거죠. 사랑의 힘이 참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훌륭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신 거죠? 네. 지금의 사모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혼까지 가기까지도 네.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만만치 않은 게. 그 장인 장모님이 또 반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거기다 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직업도 없는 놈이 손까지 없으니 네. 이게 장인 장모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놈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허락할 리가 있겠어요? 네, 네. 그런 사람한테 간다면 반대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결국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버지, 난 저 사람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전체를 사랑했어요. 저 사람 곁에서 나를 뺏는 거는 저 사람을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아유, 아니 사모님 정말 뵙고 싶네요. 진짜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사랑을 잘 지켜내시고 남편을 이렇게 훌륭하게 내조를 하셨는지 굉장히 저는 사모님이 참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절에서 찬물 한 모금 넣고 그냥 절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뭐 허락 안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뭐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허락을 했는데 그 마음은 허락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방법이 하신 없는 거죠. 거예요. 애가 그걸 가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 각오를 한 게 나 진짜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 될 거야. 네.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거야. 아.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영문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고 네네. 영문학과 가서 교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애가 생기고 네네. 또 3학년 때 또 생기고 그러니까 대학 4년 되기 전에 저는 가장으로서 4명을 접수하면서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하겠다고 한 거죠.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애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 없는 사람 뽑기 싫다는 거죠. 애경그룹에서 면접 요청이 왔을 때 갈 네네. 사람이 없었어요. 영문과 다 취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어요. 네네. 갈 수 없이 또 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육군 소위 때 군에서. 다쳤다. 네, 네. 그러니까 면접 중단. 불합격.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불합격이죠. 나가라는 건 면접 중단하고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전철까지 와서 그날 최초로 죽고 싶었어요.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 다시 뛰어가지고 면접 장소로 간 거예요. 어머. 어머, 그랬어. 막 경비가 맞고 비서실에서 네, 네. 맞고 야단 났는데 막 잠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서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지만 한 손으로 글씨 쓰지 않냐. 그리고 일을 머리로 하지 손으로 하냐. 맞아요, 맞아요. 뭐 등짐 달는 일을 시킨다고 모를까. 정말 머지 쓰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IQ가 더 높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계속 따지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동정에도 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희생자가 돼서 나올지 몰랐듯 네네.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가서 저처럼 돼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쓴다면 여러분 자식인데도 면접 중단시켜 대장 통보할 수 있습니까? 네네.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그 저를 지켜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뭐 말을 해야 그 말을 받아서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지. 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갔어. 네네. 나갔는데 그 뒤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 뒤돌아보니까 여성 면접관이 저를 손가불로 부르는 거예요.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애경그룹의 오너 장영신 회장님이었어요.
장영신 회장님이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멋쟁이죠. 그럼요. 네. 정말 멋쟁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르시더니만 무슨 과 나왔느냐. 그때 이제 면접을 시작하시려는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오. 나도 무슨 얘기인지 막 쏴붙여서 모르는데 그 영어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영어를 워낙 잘했고 네, 네. 그 영문과 뭐 결혼해가지고 들어가서 영어밖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갖고 영어로 말하는데 진짜 대부분은 못 알아들은 것 같고 그 회장님은 알아두셨는지 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전보가 온 게 애경에서 와, 기적이 생겼어요. 기적이죠. 네.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네, 네. 깨달은 게 뭐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면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들이대다. 들이대학을 졸업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걸 다 들이댑니다. 골프도 들이대고 운전도 들이대고. 들이대학교 나오셨는데 들이대셔야죠. 그러니까 일도 다 들이대고. 네. 오, 신비스러운 게 다 돼요. 안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 네, 네. 다만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만 안 돼. 취직을 이제 애경그룹에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나요? 영문과 나왔잖아요. 네, 네. 영문과 나왔으니까 시키는 일이 공항에 가서 이거 웰컴 투 코리아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외국 손님들 맞이하는 네. 일이요. 네. 아, 이거 팔이 무지개 아파. 아, 두 손 가진 사람 바꿔라도 들지. 이건 뭐 한 손이면.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런 생각을 해. 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취직한 건데 겨우 이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네, 네. 외국인들이 오는데 딱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마케팅 디렉터, 뭐 인터내셔널 마케팅, 네, 네. 리저널 마케팅. 아,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팔은 아팠지만 명함을 얻은 거야. 근데 명함 얻은 게 내 인생을 또 바꿨어. 와. 왜냐? 네, 네. 저는 마케팅이 미래라는 걸 알고 네. 주경야독으로 경영대학원에 가서 아, 석사 과정을 한 거예요. 네. 마케팅 전공으로.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활약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말 복에 복을 탄 게 네. 외국인들은 일단은 편견이 없어요. 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이제 막 그 미국 회사 또 뭐 또 스위스 회사인데 뽑혀가 스카우트 뛰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애경에서 성과가 엄청 좋았던 게 그 하나로 샴푸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알죠. 그게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아, 왜 마케팅의 생존일까요? 라고 본다면은 완전히 그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기치 않게 막 민영기업, 공기업, 국내기업 제가 원래 꿈이 대한민국을 마케팅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마케팅 강의가 많이 와요. 특히나 저녁에 최고 경영자과정 각 대학에서 많이 옵니다. 지금 한 20여 년째 최고 경영자과정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손은 의수예요. 만든 손. 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강의만 하면 손이 두 손인지 한 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의료가 될지 모르나 고난도 축복이다. 네. 이런 얘기. 그런 말. 어찌 보면은 있죠. 제가 네. 막 방송에 나가고 특강 불려 다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고난을 겪었기에 가능했지. 내가 손이 있었으면 네. 뭐 굳이 저를 부를 이유가 별로 없었을지도 모른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젊은 애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 고통스러울 때는 그리고 정금이 돼서 다시 나오리.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럼요. 지금 얼마나 젊은 애들 살기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알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정금이 돼서 다시 나오리. 그리고 이것은 나저 개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중한 체험이 되리라. 또 실제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꿈이 있다면? 저는 이 나라를 네. 마케팅 최강국으로. 이게 제가 마케팅 전공할 때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마케팅 후진국이라고. 근데 지금은 마케팅 선진국으로 네, 네.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진입을 위해서 크게 일조하겠습니다. 네, 네.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수환 회장님과 나눈 이야기 정말 뜻깊게 가슴에 새겨볼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